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신 어른입니다.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기준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UST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바닥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연속적으로 상승이 이렇게 나오다가 전일 시초가로 이렇게 약간 갭상승이 나오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형태였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가 소폭 상승이 나왔어도 종목이 그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러니까 지수가 왜곡되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로봇 관련주 빼고는 거의 다른 섹터들은 다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려도 할 말은 없는 자리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상승 탄력은 좋다. 하방으로 크게 밀 자리는 없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금일 시장 흐름이 재차 또 좋아진다고 한다면 다시 살릴 확률이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매도 안 하고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차분히 홀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K사인도 이렇게 밀리고 있지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전일은 정말 로봇 관련 빼고는 섹터들이 좋지가 않았어. 몇몇 제약 바이오 섹터들,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종목들 빼고는 흐름 자체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좀 인지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어째 보면은 주도 섹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 상황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나와도 할 말이 없죠. 다만 저는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신고가가 나온다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결국은 앞전고점 돌파 흐름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한커미드도 마찬가지죠. 수급 흐름이 확실히 이게 떨어질 자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장 상황이 눅눅지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죠. 근데 크게 하방으로 밀 자리는 없어요. 기관 외인들이 아마 가격 관리는 할 겁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정보통신도 썩 나쁜 자리는 아니죠. 왜냐면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쌍바닥으로 모양을 이렇게 잡으면서 가겠죠. 그래서 흐름상으로는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일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잘 잡고 있습니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전혀. NHN, KCP도 그렇고,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는 앞만 봐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끌고 하시면 됩니다. 굳이 겁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AI 관련주들도 어쩌면 로봇 관련주하고 AI는 엮이죠.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들도 흐름상 나쁘진 않았어, 오브젠 같은 종목들은. 그래서 그대로 오브젠도 말도 안 되게 이유 없이 민 거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자본 잠식 때문에 밀린 건데,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전환사채만 해결되면 자본 잠식은 끝납니다. 다시 또 그대로 원상 복귀가 되기 때문에 환기된 종목이 됐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도 문제 없습니다. 그대로 끌고 가십시오. 그리고 사인엑스포트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아이제너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AI 관련주는 의미가 없어요.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끌고 가시는 게 맞아요. 바닥부에서 이제 매수하셔서 시간 끌이를 하시면 자동으로 수익을 본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들, 2차전 관련주들은 수급이 살짝 들어오는데 바닥이라서 너무 저렴해요. 종목들 자체가 메가터치도 그렇고, 성우도 그렇고 메가터치도 그렇고, 가격대가, 그럼 엔캠도 마찬가지죠. 엔캠은 상승 이미 제가 말씀드린 데그 50% 정도 수익이 나온 상태인데 역시나 나쁘지가 않아요. 그대로 더 끌고 가셔도 됩니다. 눌림자리 잡히고 추가 시세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커스머 신스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40% 정도 나왔는데요. 역시나 끌고 가셔라. 2차적인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신성 ST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다음에 시세 나온 다음에 다시 또 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대로 가져가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A 프로
에이프로도 제가 이 부분부터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시세가 나와도 매도하지 마시라 말씀드렸는데 상대론적으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막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밀진 않을 거다. 왜냐면 대장거래량이 일단 들어온 어쩌면 300일선을 어찌 보면 그 돌파 시를 하셨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300일선 돌파로 나온다는 밀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억지로 미는 거다. 그냥 개인들 손절 유도하기 위해서 미는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일정 개인들이 손절을 하면 다시 또 살리면서 순식간에 넘길 수 있습니다. 앞전 고점 돌파. 그래서 이 점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FW도 마찬가지죠. 하방으로 크게 밀 자리 없어요. 다시 살리면서 언제든지 상방 슈팅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일단 300에서만 넘겨준다면 크게 큰 시세 한 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종목은 심심하면 상한가 치는 종목이에요. 시총이 워낙 작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도 세력들이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될 것 같고요. 그럼 노랑풍선도 마찬가지예요. 하방으로 크게 밀 자리 없습니다. 여행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주격이니까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어 보여요. 그러면 스피어 같은 경우는 뭐 양호하게 5일선 먹고 양호하게 좀 흐름 잘 나오고 있고, HVN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나온 형태의 상한가, 그 다음에 그냥 밀어버리죠. 결국은 35,850원 넘기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과거에 K옵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고가 나온 상한가 만든 날 어때요? 이렇게 좀 빌빌거리다가 앞전 고점 돌파 넘기죠.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덕산하이메탈도 마찬가지죠. 방금 제가 K옵션 보여드렸다시피 아래에서 이게 놀다가 순식간에 고점 돌파 나옵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문제 없어요. 5일선 아래 밀다가 5일선 다시 타고 있죠. 그럼 이제 21선하고 301선, 이제 21선이 301선을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21선 우상향 흐름이 나오면서 그 넘기고 이제 그 주가까지 넘긴다면 앞전 고점 돌파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흐름상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 보시면 K&I 시스템 최근에 이렇게 수급은 좋았고, 전일도 로봇 관련주들 수급이 강해 들어온 반면에 이 종목은 역으로 조정이 나왔죠. 근데 거래량이 수폭개인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5일선 우상향 흐름 21선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금일 살짝 밀린다 하더라도 5일선 지지받으면 재차 또 장대 한번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일 보면 푸른기술 같은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왔어. 얘는 시총이 작기 때문에 어쩌보면은 이런 종목은 대장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참고 삼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브 관련주. 대장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일 살짝 밀리는 척 하다가 믿고 있다는 형태로 또 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음봉 달고 내일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종목 좋더라고요. 모양이 푸른기술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사실 매매하는 것도 괜찮은데 추천주로 들고 오진 않았어요. 물론 매수하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푸른기술 같은 경우도 모양은 매우 좋다. 로봇 관련주 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약간 좀 실망을 좀 했는데 트윈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 그러니까 7월 15일날 로봇 관련주 해가지고 엮여가지고 상한가 쳤는데 시세가 안 나오더라고요. 은근 차트 베이스가 좀 꼬여서 그런지 차트가 사실 꼬인 건 맞거든요. 근데 300일선 민다면 어때요? 다시 재돌파 흐름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00일선을 이탈을 했잖아요. 근데 재차 300일선을 살리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언제든지 수급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 왜냐면 지금 금일 같은 경우 추가 시선하면 21선하고 60일선 동시에 이제 넘기는 형태거든요. 넘기면 장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상방으로 한번 쏟고칠 수 있다. 손절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종목은 실망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은근슬쩍 왜냐면 시세가 안 나오잖아요. 로봇 관련주인데 그게 좀 황당하긴 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풀먼 같은 경우도 저는 한 번 더 시세 나온다고 좀 보고 있는 게 앞전 고점 돌파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앞전에 있는 그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 장대 양봉이 앞전 고점 돌파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 결국 이런 형태에는 뭐 흔들더라도 모양 잡더라도 앞전 신고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신고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밀리면 또 모아나갈 수 있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 제가 영상을 완전히 늦게 올려서 뭐 원전 관련주들을 좀
집중 공략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면 BHI는 제가 아이고 BHI는 수급 흐름이 또 밀렸다가 또 신고가 나왔죠. 그런데 왜 안 나오냐고. 안 나올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보성파 때 또 신고가 흐름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장대 한번 끌려서 신고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 밀렸을 때 제가 매수하셔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3시 이후에 매수하셔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진입하시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강원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강원에너지도 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앞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이게 M자형으로 뭐 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밀렸나요? 밀리는 척 하다가 어때요? 21선 돌파 나왔잖아요. 제차. 그 다음에 21선 무너뜨리면서 다시 또 21선 넘기는 형태, 다시 또 무너졌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평선이야. 5일선이 어때요? 21선 돌파 직전이야. 그러면 금일 같은 경우는 5일선이 21선 돌파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방으로 나오기보다는 21선 넘기라는 게 전 더 크다고 봐요. 잘만 하면 신고가로만 나오면 진짜 급등,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대장주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원전 관련주 중에서 금일 같은 경우는 강원에너지가 보성파운테가 아니면 강원에너지가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강원에너지 이제 부담이 없어요. 수급 흐름상 300일선 지지받고 재차 21선 먹어버리고 5일선 21선 재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5일선 데드코스 나다가 5일선 21선 재돌파하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음봉만 나왔어. 이건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일은 별개로 관련주 또 두 종목을 또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추천주로 특히 오레이드 관련주들을 가져갔는데, 최근 미국 ITC에서 중국 BOE의 오레이드 패널 수입을 14년 이상 제한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 내 BOE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죠.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 BOE의 입지가 흔들릴수록 K디스플레이, 즉 국내 오레이드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레이드는 이제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TV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태블릿, 전기차, AR, VR 등 차세대 IT 전장 산업의 핵심 디스플레이 기술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죠. 따라서 BOE의 그 저가 공세가 약화된 현 상황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그 국내 오레이드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고 있어서 차트 배열에 맞는 두 종목을 가져왔어요. 특히 뭐 저는 뭐 애플에 이제 공급하게 된 이제 BH 같은 종목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시총이 너무 커. 지금 300일선 강하게 넘긴 다음에 밀린 다음에 300일선 넘기고 음봉유정 이쁘게 받고 있죠. 이런 종목은 금일 2만원대로 갈 수가 있어요. 바로라도. 그렇지만 저는 다른 종목을 들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2000. 프로2000은 기존 추천 종목이죠. 근데 기존 추천 종목이지만 그래도 가져와 봤습니다. 다시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레이드 반도체 검사 장비와 프로브 카드 국산화를 주력으로 하고 있죠. 특히 검사 국산화 수요 확대에 따른 핵심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때요? 대장거래량 이렇게 받쳐주고 300일선에서 아주 이쁘게 잘 모양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300일선 무너뜨린 척 하다가 어때요? 전일 다시 300일선을 먹어주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00일선 이하로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흐름이 나온 거는. 그리고 25일날 물량 테스트를 한 겁니다. 7.32% 시세 이렇게 나오다가 음봉으로 때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물량 테스트 한 거예요. 이때는 한번 수급 흐름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까? 그래서 이런 물량 테스트 한 다음에 민 다음에 이제 개인들 투심 흔든 다음에 제차 300에서 넘기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금일 같은 경우는 5일선만 강하게 넘겨준다면 장대 한 봉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V1텍이라는 종목이에요. V1텍은 오레이드 패널 검사 비전 검사 장비를 보유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자회사 시스콘 로보틱스가 노보계 노벨상 차페크상을 수상하면서 노테마도 동시에 엮인 종목이죠. 이때 상한가 쳤단 말이야. 5월 26일날 자회사 때문에 자회사 시스콘 로보틱스가 이젠
그 차페크상을 수상하면서 상한가에 쳤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8월 13일에는 오레이드 관련주로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노란봉투법 때문에 로봇 관련주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뭐 최근 노란봉투법이 로봇 관련주로 강세고, 그리고 어째 보면 이 로봇 관련주 치고는 부연택은 시세가 아예 들어오질 않았어요. 웃긴 게. 그래서 또 이젠 동시에 이제 그 BOE 제재로 인한 오레이드 관련주도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전 들고 와봤습니다. 시총도 적어요. 1000원 이하예요. 그 차트 배열도 좋아요. 지금 강력한 저항대 다 뚫고 위에 저항대가 없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살짝이라도 터지면 상방으로 그냥 가는 형태란 말이에요. 부연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져온 게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레이드 관련주 플러스 노봇 관련주 둘 다 엮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연택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십시오. 아셨죠? 하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